안녕하세요. 금일은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HLB가 2만원대 인근에서 5만원대 인근까지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런 구간에 이미 사들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라갈 때가 되니까 내려갔다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이 구간이 이 구간으로 변했고요. 두 번째 고점 구간을 넘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구간과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보시면 고점이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예전부터 이 호재는 반복적으로 떴습니다. 그럼 그 호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미리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0년에 이 구간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재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르막을 타는데, 이번엔 진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또 올라왔잖아요. 이번엔 진짜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고 했는데 항상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보유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엔 진짜 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내려갔잖아요. 그럼 다음 고점에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 보유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이번에 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항상 이 전 고점 구간이 오면 떨어지는 이유가 예전에 보유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같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간에 주춤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항상 이런 과정,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한 방에 가는데요. 그걸 지금 뭐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되는, 파는 사람의 물건을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받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파는 사람의 물량이 중단되어야 매도가 중단되고 매수 우위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고요. 이전에 2019년도, 2020년도에 보유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강력한 호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보단 이제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종 고점이 85,000원입니다. 근데 이 고점을 지금부터 단숨에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이전에 보유했던 사람들이 매도를 중단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부터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는 물량을 소화하는 그 시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가 에코프로처럼 갈 수 있을지 재미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NR 바이오 팹입니다. 4만원대에서 만원 밑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최근 멤버십 관련주로도 추천을 했습니다. 3D 프린팅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7.23%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엄청난 종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수백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이런 종목을 안 살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9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다음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이제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어요. 9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팩400은 현재 부활을 앞두고 있다고 했죠. 신라젠의 차트를 잘 보시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했던 포인트죠. 항상 전 고점,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어디서 추락을 하냐? 전 고점 구간에서 보유했던 사람들이 파는 시기가 온다고 했죠.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정확히 선이 일치합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이때 들어온 개인이 있을 것이고 이때 들어온 자산가가 있을 거예요. 둘 다 갈립니다. 그럼 자산가는 보유할 것이고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기부터 몇 달 이상을 기다렸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했는데 호재를 보고
추락을 했고 충격을 받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2차 충격을 받았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충격을 받기 전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고점의 이 영역들에 누가 매수를 했고 어느 구간에 가장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어느 가격대에 어떤 사람들이 매수를 했는지를 보면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누가 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매수했던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기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이유가 전에 매수했던 사람들 때문에 주식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을 프리미엄을 주던가 아니면 손해를 줘서 누군가 사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사들이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HLB를 잘 보시면 이미 농락을 한 시간이 2019년도부터 첫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락하죠. 엄청나게 많이 농락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들을 잘 보시면 2019년도부터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내년이면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포인트를 보시고 HLB를 관전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신라 SG를 보겠습니다. 이걸 HLB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고점 찍고 농락하죠.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내려가죠. 올라갈 듯 내려가죠. 계속 이 구간에 걸리는 겁니다.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기다렸다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매수했던 사람들이 한참 기다리다가 본전 오니까 팔고 한참 기다리다가 본전 오니까 팔고 그래서 이 구간이 어느 정도 계속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농락의 시간이 개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던 것이고 반대편에 수백억이 있는 자산가들은 이런 종목들을 좋다 하고 봤죠. 그런 시간들이 몇 년이 걸리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마치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을 넘게 됐을 때 단방에 넘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쉬었다가 다시 한 번 크게 갑니다. 그래서 아까 고점이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이 농락의 시간이 지나고 넘고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 대비 뭐 3,000원대다 10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안랩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떨어졌죠. 호재를 보고 누군가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오릅니다. 이 구간에 보유했던 사람들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본전이 왔습니다. 팔까요? 안 팔까요? 팝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떨어질 때 물건이 쏟아질 때 누가 사갑니다. 그래서 이제 호가창이나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리막을 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 구간을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벽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2016년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걸 중간에 손절한다? 그게 아니죠. 5년 10년 기다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보유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또 던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결국에 맞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국에 이제 전 고점을 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전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급하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이유가 이전 고점에 보유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던져주고 누군가 계속 받아주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더 다시 올라갔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이 구간에 매수했던 예전에 보유했던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결국에 누군가가 다시 받아주고 더 높은 구간을 향해서 갔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전부 다 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뚫고 가는 종목들을 보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요 과정들까지 이해를 하시고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의 기본적인 패턴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기존 보유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일은 매물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